문화가 강한 언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전남방송의 시사법률 대담 13번째 시간입니다. 봄과 함께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새단장한 시사법률 대담 양지연입니다. 최근에 한 드라마의 시즌2가 반영이 돼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바로 더 글로리입니다. 실제 우리 사회에서도 학교폭력은 심각한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죠. 이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그 대책이 논의되고 실행된 지가 20여 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좀처럼 학교폭력 문제가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교폭력과 관련해 그 의미나 유형, 해결, 또 더 글로리 속의 학교폭력에 대해서 백상열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네, 더 글로리 시즌2가 굉장히 화제인데요. 예. 이 드라마로 인해서 우리 사회 관심이 한결 지금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어떤 내용 짚어볼까요? 말씀하신 대로 학교 폭력이란 말을 많이는 들어봤지만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다 자식들을 키우는 만큼 결코 학교 폭력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또 그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학교 폭력 그 학생, 가해 학생에 대한 제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실제로 우리가 이번에 관심 갖고 지켜본 더 글로리 속에서 박연진이 저지른 범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먼저 학교 폭력의 의미를 좀 알아볼게요. 잠깐만요, 아나운서님. 좀 예습이 덜 되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은 항상 1번 질문 전에 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연진아, 나 지금 되게 신나. 혹시 그 따돌림도 학교 폭력에 해당이 될까요?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십니다. 그리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질문은 꼭 맞추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참고하십시오. 학교 내외에서, 그러니까 안과 밖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 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공격을 가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를 따돌림이라고 규정하고, 그 또한 학교 폭력에 해당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학교 폭력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자, 아까 우리 사회에서 학교 폭력을 중요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처해 온 지가 한 20년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2004년에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률까지 제정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게 생각했다는 반증 아닐까요? 네. 예. 근데 그 법 2조에 보면 학교 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안과 밖입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그다음에 성폭력, 방금 전에 질문드린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해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그러니까 사실상 그 학생이 학생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가 학교 폭력에 해당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 어떤 걸 모르시냐면 학교 안에서만 행해져야 학교 폭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도 학교 내외라고 해서 학교 안과 밖의 모든 행위를 학교 폭력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또 같은 학교 학생들 간에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A 고등학교 학생이 B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이런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도 학교 폭력이 됩니다. 모든 학생들 간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그 유형들을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사실은 굳이 학교 폭력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일반 형사법상의 죄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그 강제적인 심부름이나 따돌림은 어떻게 보면 죄까지 되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관련 법에서는 학교 폭력에 해당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의무 교육을 어느 단계까지 받아야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3개 중에 찍으시면 될 것 같은데. 초등학교. 초등학교.
감사합니다. 연진아, 나 지금 되게 신나. 중학교까지입니다. 중학교까지. 그래서 우리 교육기본법 8조에서 의무 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또 이것을 국민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제재 수단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제 이번 질문 하시면 됩니다. 가해 학생은 어떤 제재를 받게 될까요? 그것도 이제 법 17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한번 쭉 읽어 드릴게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서면 사과입니다. 또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다음에 학교에서의 봉사, 뭐 청소한다든지, 그다음에 사회봉사, 이건 학교 밖에서 봉사활동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그다음에 출석 정지, 그다음에 학급 교체, 반을 바꿔주는 거, 그다음에 전학, 그다음에 가장 중한 처분으로 퇴학 처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의무 교육이 권리라고도 했죠. 그러면 정말 중한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초등생과 중학생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조치가 있습니다. 이 중에 뭘까요? 아까 변호사님께서 출석 정지는 좀 강조를 해주셨거든요. 이게 아닐까요? 퇴학입니다. 연진아, 나 지금 되게 신나. 왜냐하면 그 중학교까지 교육을 받을 의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초등생이나 중학생은 아무리 중한 학교 폭력을 저질렀더라도 퇴학은 시킬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생은 가능하고요. 의무 교육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이제 그 뒤로 사회적으로 촉법소년 14세 미만이고 10세 이상이면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전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근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맞는데 실제 그와 역할이 같은 성질이 같은 소년은 최대 2년입니다. 그래서 소년원에 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형사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부모가 아이를 관리 감독을 못했기 때문에 민사상 돈을 물어줄 책임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도 그런 박연진이 저질렀던 학교 폭력은 어떤 범죄에 해당할까요? 자, 먼저 체육관으로 끌고 와서 못 나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건 감금이죠. 가둬두는 거. 그 다음에 고데기를 이용해서 상처 입혔잖아요. 그러면 상처는 상해죠. 그러면 일단 기본 감금하고 상해가 됩니다. 그런데 형법은 단순한 감금 상해에서 나아가서 단체나 다중의 위력, 그러니까 여러 명이, 거기 여러 명이잖아요. 고데기 위험하잖아요. 고데기가 그 자체로는 위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용기구니까. 그런데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그 흉측한 화상을 입힐 수 있잖아요. 문동은의 온몸에 상처를 입혔죠. 그래서 일반 감금이나 상해가 아니고 특수 감금, 특수 상해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그러한 행위를 상당 기간 또 지속적, 반복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소위 순서가 윤소희, 문동은, 김경란이잖아요. 이렇게 이어져 가면서 장기간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상습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의 현재 시점은 2023년이고 그러니까 처벌이 2023년에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교 폭력이 일어난 시기가 불행히도 19년 전인 2004년 아닙니까? 그렇다면 특수 상해로 가건 특수 감금으로 가건 상습범으로 가건 아마 이미 공소시효는 도가 되지 않았는가. 폭력은 그렇다 치고 살인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박연진이? 맞습니다. 이건 어떤가요? 다행히도 현재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전에는 있었다가 폐지가 됐는데요. 그래서 19년 전에 살인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고, 형법은 사람을 살해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는 윤소희 한 명에 대한 살인이라 하더라도 아주 죄질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범행 이후에
장기간 일을 은폐해 왔었고요. 그래서 이 한 건만으로도 충분히 또 아마 그 윤소희 유가족과 합의도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렇게 본다면 이 한 건만으로도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제 드라마 내용으로는 좀 억울하지만 전재준에 대한 살인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피해자 2명에 대한 살인으로 형을 선고받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일반 법정 현실에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무기징역이 선고될 것 같습니다. 네, 늘 마지막에 드리는 질문인데요.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변호사님의 생각 궁금합니다. 이제 이번에 방송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학교 폭력 피해자들 학교 폭력 문제를 제기한 후에 또 가장 많이 듣고 또 가장 많이 상처받는 말이 그럼 너는 아무 잘못이 없었어?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2차 가해 아닌가요, 이거? 그렇습니다. 예. 그 실제 그간 제가 접한 학교 폭력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와 비슷한 말이 그 아이들은 다 서로 싸우면서 또 다투면서 크는 거 아닌가? 바로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나 관점이 학교 폭력 사건을 왜곡시키고 또 깊은 후유증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역지사지의 관점이 전제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있을 수 없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네, 동의합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이 더 글로리를 집필한 김은숙 작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폭력의 순간에는 인간의 존엄, 명예, 영광 같은 것을 잃게 된다. 사과를 받아내면서 비로소 원점이 되고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순수한 가해자로서 사실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를 하고 깊은 반성을 했을 때부터 어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는 말과 같거든요. 네.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문동은을 응원하면서 예. 또 재밌게 또 어떨 때는 통쾌하게 드라마를 보기는 했지만 현실에서는 사적 복수가 아니라 시스템의 어떤 도움으로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맞아요. 잘못을 저질렀을 때 1차적으로는 사회적 관계 속에 있었던 선생님이나 부모가 예. 지켜줬었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법이라는 테두리가 정확하게 가해자들을 처벌해 줬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오늘 좀 변호사님과 시원하게 파헤쳐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학교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거 우리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헤아려야 할 거고요. 그 헤아림 뒤에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거 오늘 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백의 백상열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